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서울시 공공디자인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행 조례안이 일부 수정 가결되면서 서울시 공공디자인 관리를 일원화시킨 겁니다. 이로써 관련 조례들이 여러 실국에 분산되어 있어 디자인이 통합되지 않아서 발생해왔던 시민들의 불편이 점차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월 22일부터 15일 동안 열린 제285회 임시회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신년 업무 보고를 받고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2019년도 처음 열린 회기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변인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시민소통기획관, 120 다산콜재단, 교통방송,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관광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디자인재단, 문화본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관광체육국, 서울문화재단에 대한 업무 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관 개정 보고와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 검토된 동의안과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5개안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도 이루어졌습니다. 서울문화재단 업무 보고가 이루어진 3월 6일에는 서울문화재단이 2018년 매입한 동숭아트센터를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살피는 한편 문화공간의 활용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제285회 임시회에서는 대변인실에 대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가짜뉴스와 왜곡된 언론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허위 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유포되기 전에 조기 차단을 하자는 건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세종문화회관의 홍보에 있어 유튜브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월 28일 열린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에서 세종문화회관의 각종 공연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를 주문하고 이를 위해 유튜브를 통한 영상 업로드를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랑하고 싶은 거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연습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업로드를 계속 하셔서 적은 비용을 들여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광화문 복합문화공간 공사 시 세종문화회관 운영과 함께 이후의 문제도 사전에 고민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공사가 되는 기간 동안에 세종문화회관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아직 계획은 안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좋은 공연이 없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세종문화회관으로 다시 유입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세종문화회관 공연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 향상을 촉구하면서 티켓 파워를 늘리기 위해 우수한 제작진 확보 등의 전략을 통한 역량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서울시 관광체육국의 안일한 신규 사업 추진을 지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3월 6일 열린 관광체육국 업무 보고에서 관광체육국 진행 사업이 단지 관광상품 개발에만 함몰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을 다각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게 관광이라는 게 올해 처음 생긴 것도 아니고 지금 매년 해왔을 텐데 지금 14개 중에 6개를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참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계획하고 있는 남북 평화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중복을 지적하며 신규 사업 발굴을 촉구했습니다. BMZ의 관광은 지금 민간 그 여행사에서 또한 지자체 각 부나 동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근데 굳이 이런 사업을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편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전에 대해서는 100회라는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시 내 초중고 학생 운동선수들의 체육시설 사용료가 감액됩니다. 장애인 체육에 대한 지원은 더 강화될 예정인데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 국민들을 뜨겁게 감동시킨 스포츠 영웅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타고난 재능을 유년 시절부터 꾸준히 발전시켰다는 것. 그리고 열악한 전용시설 등 환경적인 장벽을 극복하고 훈련 열정을 꽃피워왔다는 점일 겁니다. 흔히들 영재 스포츠나 엘리트 체육을 이야기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훈련을 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엘리트 체육을 위해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학교가 좁은 부지와 경제적인 부담 등으로 인해 별도의 스포츠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때문에 비싼 비용을 부담하며 멀리 떨어져 있는 유휴 시설을 임차하거나 외부 시설을 대여해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 하는 학교 운동부를 비롯해 많은 스포츠 영재들에게는 시설 임대에 대한 비용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조례안 통과로 앞으로는 초중고 학생운동부와 차상위 계층,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 선수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체육 유망주들이 운동을 그만두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조례안 통과를 통해 엘리트 체육 발전과 재능 있는 체육 유망주들이 우수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함께 만들어 나갈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경기장 운영과 개폐회식 등 대회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자원봉사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6천 명에 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4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참가하셔서 의미와 감동을 함께 가져가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